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가 메인 이슈인데요. 약속 사면. 어저께 최은순 씨,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님이죠. 최은순 씨 가석방 이야기와 함께 그 박근혜 이야기를 하면서 사면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요, 어저께와 좀 다르지만, 오늘 사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면 발표가 났지요. 발표가 났습니다. 정말 이미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발표가 났죠. 그래서 오늘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안 나와가지고 누구냐면 법무부 차관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으로 하고 있는 심우정인데 심우정이 나와가지고 오늘 특별사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312 방에 제가 그 312 방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특별사면 보도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빵수리님. 손님이 스님이신데, 손님이 스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동료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또 스님이 또 근데 또 아주 또 이게 사람들이 드시는 거 오락 하시지 않기 때문에 또 즐겁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요. 이게 지금 설 명절 특별 사면이죠. 설 명절 특별 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헌법에서 대통령한테 부여한 사면은요. 일반 사면이에요, 사실. 일반 사면. 그리고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새끼들이 국회 동의 안 받고 사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특별 사면이라고 해놓고. 국회 동의 안 받겠다 그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사면을 몇 명을 하느냐? 일반 형사범, 특별 사면, 감형 복권 947명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사면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 계속 부각되는 거는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거는 특히 경제인들 혹은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이쪽에 관심이 많죠. 이쪽에.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사람들도 다 여기입니다. 경제인들 혹은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이런 사람들 이름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김기춘, 김관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사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게 너무 구역질이나. 사면하는 이유가 특히 주요 공직자들, 여야 정치인, 언론인들 사면하는 이유가 뭐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난 씨발 진짜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는요, 특별사면이 얘네들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계기 마련한다 이렇게 핑계를 댈 때 최소한 여당 의원들 몇 명을 주요 인물들을 사면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야당 인물들도 사면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야. 그런 면에서 국민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번에 보시면 경제인들 사면하고 그리고 주요 공직자 사면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고 기사 나오는 게 김기춘, 김관진, 이유현, 김대열, 지영진, 지영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요. 기본적인 균형도 안 맞춰져 있어요. 우선 김경수가 없잖아. 김경수 사면시켜놓고 복권을 안 시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요. 기본적인 균형도 안 맞춰 있다니까요. 안 맞춘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보세요. 얘네들을 사면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들 사면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 왜 사면하냐?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과거에 잘못된 관행대로 일을 했는데 그게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처벌했기 때문에 이거는 억울하다. 그래서 갈등 극복, 화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한다는 건데 이게 씨발 말이 되는 소리야? 잘못된 관행? 이런 미친 새끼들이 있나? 여러분 김기춘이 지금 요번에 사면되는 제목은 뭐냐면요. 문학의 블랙리스트죠.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김기춘이 징역 2년 받았습니다. 김간진은요. 김간진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이용해갖고 댓글 공작한 거죠. 군인들이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은 댓글 공작을 한 거예요. 이거 정치 개혁이고 정치 개입이죠. 그런데 정치 개입이야. 이게 이 김대열 지원가는 뭡니까? 민간인 사찰. 세월호 그 당시 참사 당시 유가족 그런 불법 사찰 한 게 김대열 지원관이거든요. 얘네들이 했던 짓이 과거에 잘못된 관행입니까?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 노무현 때, 김대중 때도 이런 식으로 사찰하고 댓글 공작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얘네들의 범죄는요, 이명박, 박근혜 때 범죄인 거예요. 이런 범죄가 김대중, 노무현 때는 없었습니다. 뭐가 관행이야. 관행 아니에요. 무슨 관행이야. 나 돌아버리겠다니까요, 이 새끼들 거. 디테일하게 들어가갖고 이 새끼들 사면한다고 내놓는 핑계를 보세요. 이 말 같지도 않은 핑계들. 관행? 김기춘은 지난 1월 25일 날 징역 2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조윤선도 징역 1년 2개월 받았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얘네들이 재판을 오래 했습니다. 1심, 2심, 대법, 파기환송, 그리고 고법 가서 2년 나오고 사실은 여기서 김기춘이나 혹은 조윤선이 재상고할 수 있어. 그럼 대법까지 가갖고 또 한 번 판결 받을 수 있거든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두 사람들이 재상고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실제로 지난 2월 2일 날 어떻게 됐어요? 징역이 확정이 됐어. 확정이 됐어. 근데 징역이 확정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재밌어요. 김기춘은 이미 감옥에서 1년 6개월을 살았죠. 1년 6개월 살았기 때문에 김기춘은 형이 확정이 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6개월. 감옥에 가야 돼. 조윤선은요. 조윤선은 이미 감옥에서 1년 2개월을 살았어요. 근데 요번에 징역 1년 2개월 나왔기 때문에 감옥은 안 가죠. 난 이것도 절묘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이 뭔가 사법부가 판결 내리는 거 보면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뭔가 껴맞춘 것 같죠. 조윤선 1년 2개월 감옥에 있었고 요번에 판결이 1년 2개월이야. 그게 뭐야? 아마 1년 3개월 나왔으면 한 달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딱 맞춰지는 바람에 조윤선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윤선 입장에서는 상고할 필요가 없죠. 상고해봤자 대법원 가갖고 또 시간 끌고 얼마나 골치 아파. 그러니까 조윤선은 상고 포기하고 그냥 내가 받아들일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김기춘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원래 김기춘은 지난 1월 달에 징역 2년 나왔을 때 감옥을 가야 돼요. 법정 구속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고령이고 그리고 1년 6개월 수감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안 시켰어. 그리고 대법까지 재상고하면은 이제 대법원까지 기다리는 거지. 대법에서 확정이 되면 감옥 가는 건데 김기춘이 상고를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2월 2일 날 완전히 확정이 났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김기춘. 나 그냥
아, 대법원 안 가고 그냥 감옥 갈게 6개월. 그런 각오인 거죠. 그래서 김기춘은 이대로 있으면 지금 바로 감옥에 가야 돼요. 가야 돼. 사실은 지금 가야지. 응?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월 2일 날 판결이 났거든요. 났는데 김기춘 형이 아직 6개월 남았는데 지금 윤석열이 이 김기춘을 사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3월 달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직 중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기다리다가 그냥 사면한다고 하니까 이대로 그냥 퉁쳐주려는 것 같죠. 근데 제일 황당한 거는요, 김관진이에요. 김관진이 작년 8월 달에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실형. 김관진도 1심, 2심, 대법 또 파기환송 돼가지고 파기환송해서 2년 받은 거예요. 2년. 그래서 김관진은 이때 어떻게 했냐? 김관진은 감옥에서 형을 안 살았어요. 그래서 김관진 같은 경우는 감옥을 가면 2년을, 제가 알기로는 그래. 조금 살았나? 근데 거의 2년을 꽉 채워서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김기춘은 6개월만 살면 돼. 조윤선은 안 살아도 돼. 실형이지만. 근데 김관진은요, 거의 2년을 꽉 채워서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관진은 재상고를 했죠. 나 못 받아들여. 그래서 원래 이때 법정 구속이 돼야 되는데 구속이 안 됐죠. 대법까지 기다렸다가 대법에서 확정이 나면은 구속을 시키려고. 김관진은 죄가 굉장히 악질입니다. 당시 법원이 뭐라고 했냐? 피고인이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의 정치적 의견을 공포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 이와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 그러니까 김관진은요, 불법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요. 그리고 2년 나온 거야. 무슨 타협의 여지가 없어. 김관진의 범죄가 뭐냐? 이명박 정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였고요. 이 지휘 라인이 누구냐면 윤석열, 한동훈, 딱 이 라인이에요. 김관진은 윤석열, 한동훈 라인입니다. 수사가. 아까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요, 윤석열 지검장일 때 있고 한동훈이 아니에요. 1차장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윤석열, 한동훈 그 라인이 잡아놓은 애들이거든. 이 범죄의 주요 피의자가 누구냐? 김관진이고 또 누구냐면 김태효죠. 김태효. 지금 윤석열 옆에 붙어가지고 안보실에 있는 그 김태효예요. 이 새끼들이 이 범죄자들이에요. 피의자들. 재판 과정을 보면요, 2019년도에 김태효는 벌금 1천만 원 받았죠. 김관진은 징역 2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항소했지요. 그리고 2020년 10월 달에 김태효는 300만 원의 선고유예 나왔고 김관진은 징역 2년 4개월 나왔고 둘 다 상고했어요. 재판 중에 있는 거죠, 계속. 그리고 결국 김태효는 2년 후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확정이 됐고요. 김관진은 작년 8월 달에 파기환송해서 2년 선고가 되고 이거를 뭐 했습니까? 재상고 했어요. 난 인정 못해. 대법 갈 거야. 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몇 가지를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효 보십시오. 2019년 2월 달에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나왔죠. 이거 벌금 1,000만 원 여러분 실형이에요. 실형. 그냥 벌금이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인데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이 5월 달에 이 김태효를요, 안보 실장으로, 이 안보실, 이 안보실장이 아니고 뭐죠?
안보실장인가? 이 안보실장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이 김태효를. 이게 말이 돼? 김태효의 귀환. 재판 중인데. 그래서 이 새끼는요, 안보실에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2심에서도 또 유죄가 나오고 대법에서도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 뭐라고 했냐? 아니, 아직 김태호 쓸 때는 아직 대법에서 확정이 안 됐잖아. 확정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면시켜버렸죠. 2개월 만에 10월 달에 대법에서 확정이 됐는데 그냥 2개월 만에 사면시켜버리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안보실에 있어요, 그 새끼가. 이게 말이 됩니까? 김관진은 작년 8월 달에 파기환송에서 2년 선고 나왔지요. 김관진도 계속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김태호는 뭐 벌금형이라고 쳐. 그런데 김관진은요, 그 죄가 진짜 중하고 악질이에요. 죄질이 안 좋아, 아주 안 좋다고요. 근데 윤석열 작년 5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김관진을요, 국방혁신위원회 어떻게 했습니까? 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 민간위원이 8명이 있거든요. 이 국방혁신위원회 되게 큰 조직입니다. 대통령의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민간 8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으로 누구를 앉혔냐면 김관진을 앉힌 거죠. 이 새끼 지금 범죄자예요, 범죄자. 지금 재판받고 있고 실형 2년 나온 새끼라니까요. 사법부에서 그 죄가 중하고 죄질이 안 좋다 말한 새끼거든. 근데 그런 새끼를 국방혁신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앉힌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윤석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국방 분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어려운 임무를 기꺼이 맡아주신 김관진 부위원장님과 민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부위원장이래. 부위원장. 김관진을 윤석열은 부위원장으로 앉힌 거예요. 부위원장으로. 대통령의 위원장이면 그 부위원장은요,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혁신위원회에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이 들어가 있는데 부위원장을 김관진을 앉혔으니 김관진이 이 장관급 안보실장보다 위에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 새끼가 지금 범죄자라니까요. 그리고 요번에 8월 달에 지금 징역 2년 받고, 그리고 지가 뭐 했어요? 재상고 신청했어. 대법에서 판결 받겠다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김관진이 갑자기 지난 2월 2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재상고 치화했어. 이거 뒤에는 잘못됐네. 치화했어. 김기춘이나 조윤선은 아예 상고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확정이 됐는데 김관진은 징역 2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2년을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2년 살 수가 없으니까 재상고를 한 거예요. 대법까지 가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상고 취하하겠습니다. 2년형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취하한 거야. 이거 취하 왜 한 겁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거 약속 사면 아니야? 말 나오는 거죠. 김관진 같은 새끼들이 혹은 김기춘 같은 새끼들이 감옥에서 6개월 혹은 2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난 너무 죄진 게 많아가지고 그냥 대법까지 안 가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감옥 가겠습니다. 그럴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 만약에 사면이 안 됐으면요, 김기춘은 6개월 살아야 되고 김관진은 2년을 통으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상고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만에 사면을 했지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 기무사령관
이 사람들도 다 지금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갑자기. 다 지금 상고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2월달 들어오기 전에 다 포기해. 아, 나 안 할래, 안 할래. 다 포기해. 왜 그래요? 왜 그러죠? 미결수라는 건 아직 재판 중인 사람들. 미결수는 사면을 못 받아요. 근데 기결수. 형이 확정이 된 사람만 사면당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면 받기 위해서 형을 확정해야 되니까 상고를 안 한 거라고요. 누가 봐도. 그런데 오늘 권순정 법무국장이 뭐라고 했냐? 아, 과거에도 형이 확정된 뒤 단기간에 사면이 이런 적 많이 있었다. 지금 사전교감 같은 거 하거나 약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씨발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또 거짓말을 해? 이걸 누가 믿어? 교감이 없었다. 약속 안 했는데 김기춘이니 아니면 김관진이니 아니면 김대열이니 지영과 같은 이런 새끼들이 확정되면은 감옥에 2년을 살아야 되는데 살 거를 각오하고 상고를 포기했다는 겁니까 지금? 몰라. 현행법으로 뭐 피의자들한테 재판받는 사람들한테 아 요번에 사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상고하지 말고 형 빨리 확정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실정법 위반은 아닐 거예요. 그럼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뭘. 근데 이걸 끝까지 아니래. 아 이러면은 사실은 범죄 수사가 뭐가 필요하고 재판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어렵게 수사하고 사실 김기춘 같은 새끼들, 김관진 같은 새끼들 잡아놓는데 이게 쉽습니까? 수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재판을 몇 년 동안 하면서 확정받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거거든요. 넣으면 뭐해? 사면시켜버리면 끝나는데. 이 대통령의 사면은요, 사실은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원리를요,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많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에 부여한. 그래서 사면 자체를 뭐 없앨 필요는 없어요. 헌법을 개정해서 사면권을 제한하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면해도 돼. 그런데 헌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면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없어. 일반 사면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법에서 일반 사면이라고 말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하위 법령 사면법에서 꼼수로 뭐라고 합니까? 일반 사면 말고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특별 사면은 헌법에서는 분명히 일반 사면할 때만 그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필요 없지 해놓고 대통령들이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 사면 한 사람 없어. 대통령 중에 임기 중에 일반 사면 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특별 사면. 이러려면은 일반 사면 뭐가 필요해? 이거는 헌법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거 법 개정해야 됩니다. 특별사면을 없애버리냐? 아니, 없앨 필요는 없어요. 특별사면 중요하거든요. 특별사면이 있어야지 생계형 범죄라든가 아니면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작은 범죄들 있잖아요. 우리 민생 범죄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사면으로 그냥 빼주는 거고 정말. 그런데 정치범이나 오늘 사법부가 발표했던 이런 대상들 여기서 여러분 지금 딴 건 모르겠지만 뭐 여기 뭐 식품 접객거,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특별로 하면 돼. 그러나 위에 일반 형사범, 중소기업, 특별 배려 수용자, 뭐 경제인 복권, 전직 주요 공직자 이 중에서 딴 건 모르겠지만 경제인, 주요 공직자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사면 못하게 막아야죠. 그래서 민주당이 법 개정해야 될 건 뭐냐면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돼요. 지금 특별사면이라고 해놓고 그 제한이 없어요. 대통령이 지 원하는 대로 다 특별사면하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법 개정을 해가지고 특별사면이 어디까지가 범위인지를
민주당이 제안을 해야 돼. 반드시. 안 그러면 이거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이따위로 하려면은 그렇게 어렵게 수사 못하라고 하고 기소한 다음에 재판 뭐라고 왜 합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씨발. 그리고 이거 어이가 없고, 난 요번에 윤석열이 지금 사면을 이따위로 하는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김태우 같은 새끼들, 김태우 지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지 범죄로 인해서 구청장직이 날라갔어. 그런데 지금 재보고를 하는데 그 김태우를 사면시킨 다음에 또 선고를 해. 이게 무슨 코미디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윤석열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배울 정은 아니야. 나쁜 짓이지. 나쁜 정치고 나쁜 사면이야. 제가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요. 부럽기도 해요. 부럽기도 해. 아니 지금 윤석열이 김태우나 김관진이나 김기춘 이런 새끼들은 다 악질 범죄자거든요. 진짜. 악질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법농단 관련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물론 저쪽 지정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이런 강압적인 수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가령 누가 있습니까? 이석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명숙. 한명숙 총리는 그래도 사면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이석기, 김경수, 정경심 같은 사람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요. 이 사람들 아무도 사면 안 했어요. 안 했어. 사실은. 욕먹을까봐. 지지자들은 사면을 원했지요. 그리고 사실은 따져보면은 진짜 억울하거든요. 이석기는 진짜 억울해요. 이석기는, 이 양승태 사법농단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런데 이석기 문제 못 건드리죠. 당시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석기 그냥 거의 꽉 채워 살았잖아요.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때 형을 더 많이 살았어요. 김경수요. 김경수가 뭐 했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드루킹.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더군다나 이게 본인 선거도 아니었어. 문재인 대통령 선거였거든. 근데 그냥 내 편이기 때문에 더 봐주지 않는 거죠. 정경심 교수. 표창장? 지금 4년? 이게 웬 말입니까? 근데 우리 때는 그냥 진짜 뭐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눈치 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내 편이기 때문에 더 안 챙겨. 그런데 얘네들은요, 뭐 눈치도 안 봐.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윤석열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양아치 같은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막 비교가 되니까 이게 아쉬워요. 얘네들은 너무 심하게 하고 우리는 너무 안 하고. 이러니 항상 억울한 거지. 저것들은 눈치 안 보고 너무 지들끼리 챙겨 먹고 그냥 권력을 최대한 이용해갖고 하고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권력이 있어도 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도 되는데 또 너무 안 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 이따위로 사면하는 거 보면서 좀 복잡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특별 사면은요,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김기춘을, 어떻게 김관진을, 씨발.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슈였고요. 여러분, 두 번째 광고 하나 할까요? 착한 보험 클리닉
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보험 클리닉은 보험회사 아니고요.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딱 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딱 보고 분석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분석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보장은 딱 겹치는데 돈이 양쪽 나가는 거 있어. 이런 거 딱 잡아주고 정말 중요한 보장인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 이렇게 권고해 드리니까 여러분 착한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7612-33